안녕하세요. 부서여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기술과 발명, 표준의 세계에서 기술과 안전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기술과정 1권 144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다들 따라 읽었나요?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생활은 더더욱 편리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에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 이런 싱크홀 또는 교통사고 등등 여러가지 유형의 안전사고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안전지식과 행동수칙을 충분히 익혀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갖춰야 되고 평소에 안전의식과 습관을 생활화를 해야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안전사고는 이제 유형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는 폭력과 신변에 관련된 거, 사이버 중독, 약물 중독, 재난안전사고 등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 상황별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서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그리고 사이버 약물 중독, 직업안전, 홍력 및 신변안전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따른 안전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추락, 감전, 화재 등 이제 생활 속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안전수칙과 예방법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인데요. 교통안전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지하철, 버스, 자동차 등등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수칙 그리고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보행자 안전수칙을 잘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폭력 및 신변안전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예방 방법과 방지 대책 등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흔히 친구를 때린다든지 친구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부분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은 사소한 부분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학교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SNS에 무분별하게 초대해서 일부러 한 친구만을 욕한다든지 또는 SNS에 그 친구를 저격하는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다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SNS예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는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117 또는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폭력은 1366 또는 112에 전화를 하면 되고 아동학대는 129 또는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폭력 모두 앞에 있는 이 번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112, 즉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돼서 이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물 사이버 중독이에요. 사이버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예방 대책을 준수해야 됩니다. 사이버 중독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해서 핸드폰을 많이 해서 여기에 중독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약물 중독은
잘못된 약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몸을 치료하는 약물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인데,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남용은 일정한 기준치를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모두 약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재난안전인데요. 이 부분은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 가스 폭발, 지진 등등 재난 사고의 대처 방법과 안전수칙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안전은 이제 직업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끼임이나 추락, 감전, 화상과 같이 우리가 직업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응급처치인데요.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이나 상황별 응급처치 등 위급시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응급처치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 같은 걸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골든타임은 의미 그대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을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한 후 최소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을 해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별로 응급처치 방법, 이러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안전수칙을 알고 잘 실천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 지킬 일인데요. 자, 이 친구 지금 전자레인지에 금속 냄비를 넣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우리가 문어발이라고 하죠. 콘센트에 여러 개, 멀티탭에 여러 개의 콘센트를 꽂아놓고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경우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전기장판인데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려고 하나봐요. 차곡차곡 접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위험한 일입니다. 안에 열선이 있는데 이 열선이 꺾이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역시나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의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히 보관을 해야 되고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현장에서 지킬 일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지금 용접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용접을 할 때는 그림에서처럼 불꽃이 튀기 때문에 작업복과 이 보호부를 꼭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계 작업 같은 경우에서도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손이나 옷이 잘못 딸려 들어가서 다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자,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추락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안전 그물망을 건물 밖에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불이 났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연기는 가볍기 때문에 먼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와 입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에서 호흡하면서 짧게 호흡하면서 출입구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 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안 좋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 계단으로 탈출을 시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대피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면 밖에 불길이 너무 세져서 못 나가겠다 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이런 유해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구멍을 다 막고 자신의 위치를 119 구조대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지켜야 될 일들인데요. 자, 이 친구들 열심히 슬라이딩 하고 있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복도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실이나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습실에서는 안전수칙을 무조건 지키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절대 공놀이를 하지 않고 실외에서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공이 저기 창문으로 날아가진 않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 등하교 시에 지킬 일인데요. 자전거를 탈 경우는 이제 자전거의 상태가 양호한지 체크를 하고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용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할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요즘은 전자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동차에서. 그래서 버스나 자동차를 타게 되면 안전띠가 있으면 꼭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릴 때, 특히 버스에서 내릴 때 간혹 가다가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하철을 탈 때는 그쵸, 반드시 안전선 안에서, 요즘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선 안에서 기다려야 되고, 무리한 탑승으로 인해서 출입문에 옷이 끼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경우는 발 빠짐 주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발이나 핸드폰 등등 본인의 소지품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 유형, 그리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 과제는 안전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타이포그래피가 뭔지는 선생님이 게시물에 설명을 해 놓을 건데, 이 안전과 관련된 타이포그래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술과 안전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발명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